자, 다섯 번째 홍콩 기사입니다. 다섯 번째 홍콩 기사 읽고 여섯 번째 IS 기사 한번 읽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교적인 색채 기사 하나 읽도록 하죠. 홍콩은 이제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연합뉴스 기사고요. 홍콩 21주째 주말 시위에서 충돌, 시위 규모 크게 줄어, 경제난 심화, 송환법 공식 철회 등의 시위 동력 점차 상실, 시위 지나친 과격화로 일본 시민 등 돌린 경향도 있어. 그래요. 이게 공식적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시위 규모가 어떻게 줄었는지 팩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7일 경찰의 폭력 행사를 규탄하는 홍콩 시위대. 근데 신문은 경찰의 폭력을 규탄하고 있죠. 그래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홍콩의 민주화를 유고해온 주말 시위가 21주째를 맞은 가운데 시위 참여 인원이 크게 줄어 홍콩 시위 사태가 점차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수천 명의 홍콩 시민들은 홍콩 최대 관광지인 심사추이 지역의 소즈베리 가든에서 경찰의 폭력 행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시민들은 경찰의 범죄인 인도 법안, 송환법 반대 시위 진압 과정에서 현장을 취재한 기자에게 추루 스프레이를 뿌리고 공범을 구타하는 등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한 경찰이 지난 20일 시위 진압 과정에서 파란색 염료를 섞은 물대포를 홍콩 최대 이슬람 사원인 카오룽 모스크 정문에서 발사한 것도 강하게 비난했다. 왜 모스크에서 이런 것도 일어났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마스크와 가면 등을 쓰고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경찰이 최루탄 물대포 등 화학 무기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위대가 침사추이 지역의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에 나서자 경찰은 최루탄, 고무탄, 물대포 등을 동원해 시위 해산에 나섰다. 이때 시위대는 원컵, 토카완, 완포와 야우마테이 등의 지역으로 흩어져 화염병과 돌 등을 던지며 격렬하게 맞섰다. 이날도 시위대는 격렬한 반중 정서를 드러내 중국 본토 기업 소유 체인점인 베스트마트 360과 친중 재벌로 비판받는 맥심그룹이 홍콩에서 운영권을 가진 스타벅스 점포 등에 들어가 기물을 파손했다. 시위대는 삼수이포 경찰서, 총사원 정부청사 등에서 화염병을 던졌으며 일부는 송족이나 영국 국기, 대만 국기 등을 들고 있었다. 이날 쿤퉁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쿤퉁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프린스 에드워드 시위 희생자 등을 추모한다면서 종이 앞잡기 추모회를 벌였다. 지난 8월 30일 경찰은 프린스 에드워스에서 시위대 63명을 한꺼번에 체포했는데 당시 경찰은 지하철 객사 안까지 들어가 시위대의 곤봉을 마구 휘두르고催泪을 발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후 프린스 에드워드 역에 시위대 3명이 사망했다는 소문이 급속히 퍼져나갔다. 홍콩 정부와 경찰, 소방청 등이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사망설을 부인했지만 별 효과는 없는 실정이다. 27일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을 우산으로 먹는 홍콩 시위대. 굉장히 심볼릭한 사진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이날 시위대가 격렬하게 경찰과 충돌했지만 시위대 인원은 수천 명 수준에 불과해 이전보다 시위 참여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6월 9일 100만 명, 6월 16일 200만 명, 8월 18일 170만 명 등 100만 명이 넘는 집회가 세 차례나 열리고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시위도 수차례 달했던 것에 비하면 그 규모가 얼마나 줄었는지 알 수 있다. 시위 참여 인원이 줄어든 데에는 시위 장기화로 인해 관광, 운송, 호텔 금융 등 여러 경제 부문이 타격을 받으면서 홍콩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자 상당수 시민이 등을 돌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계 은행이나 점포 지하철역 등에 불을 지르고 기물을 마구 파손한 등 시위가 지나치게 과격해진 것에 반감을 가지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 더구나 홍콩 정부가 지난 23일 이번 시위 사태의 근본 원인인 범죄인 인도 법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것도 시위 동력이 떨어지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홍콩 최대 번화가인 코즈웨이 베이의 한 자파상 주인은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액 타격이 너무 크다며 지나치게 과격한 시위를 보고 있으며
시위대가 바라는 것이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그쵸? 시위가 장기화되면 사실 시위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어차피 공권력이 투입되고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위를 하게 되면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생사를 걸고 생계수단을 약간 좀 빼가면서 배제해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위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강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럴 만한 이유도 충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기사를 통해서 봤을 때 물론 뭐 과격 시위라든지 이런 것을 회의를 이끌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방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중국 백업 한다고 해서 스타벅스를 점포동에 들어가서 기업 파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약간 상징적일 뿐이지 솔직히 뭐 그 점포 브랜치를 운영하는 사람도 당연히 홍콩인일 거고 물론 이제 이 그룹이 운영한다고 하지만 뭐 직영점인 걸 수도 있을 거고 거기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은 뭐 맥심 그룹이 홍콩에 뭐 뭐야 뭐 친중재벌이라고 해서 거기서 일하는 그런 스태프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솔직히 뭐 그런 거잖아요. 뭐 파타임 잡이 많으실 텐데 점포 운영이 방향돼가지고 뭐 일을 못 한다든지 뭐 기후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장사가 안 된다든지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홍콩 거기서 일하시는 홍콩인들 그분들도 서민이고 시민인데 그런 것에 여러 가지 뭐 당연히 뭐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그런 미시적인 것들이 또 쌓이면은 또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게 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맨날 시위하는데 여기 이제 뭐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줄어들 테니까 뭐 가판대에서 뭐 파신다든지 뭐 옷을 판다든지 뭐 관광 상품을 판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업체들은 항상 이렇게 줄어들 거잖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내세운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위 그냥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시위대들이 힘든 거지 정부가 힘든 건 절대 아니거든요. 물론 공권력에 투입해서 뭐 여러 가지 여론 모드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솔직히 정부 편이에요. 시위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사실. 예.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도 일국 양제 그 뭐야 양안 문제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차이잉원 총통이 계속 밀어붙여도 대만 내에서의 투표에 있어서는 다시 그냥 돌아가자. 그냥 중국 관광객이라도 더 받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그게 별거냐. 내 지금 풀칠하기 힘든데 입에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시위가 이제 갈 때 시위다워지려면은 약간 이런 면에 이제 소강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21주째 주말 시위서 충돌, 시위 규모 크게 줄어. 여기까지 읽도록 할게요.